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는 영동 지역에 산불 위험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해를 보낸 도내 양돈 농가들은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폐광 이후 급격히 쇠퇴됐던 정선군 고안읍이 색다른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정선군 고안읍 폐광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온 18번가의 기적이 어떤 사업인지 이용규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동 지역의 건조한 날씨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산불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연말연시 영동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나면서 관계 당국을 긴장시켰는데요. 대형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영동 지역엔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1일 낮 1시쯤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78살 A씨가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31일에는 고성과 강릉에서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화엄사 경내에서 밑으로 떨어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소방차가 진입이 힘듭니다. 소방차 진입 쪽에 왼쪽편으로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날씨도 춥고 소방차가 지금 진입이 산불 현장에서 다급하게 보내온 시청자 기자의 목소리입니다. 지난 31일 자정을 넘어선 시간 고성군 토성면 화암사 1주문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장비와 인력 6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펼쳤으며 인근 리조트에 묵고있던 관광객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 불은 잡목 등 0.5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불은 강릉 지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31일 새벽 산불이 발생했던 죽헌저수지 인근 야산입니다. 나무는 완전히 수치로 변해버렸고 바위도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올림픽 아라바오길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민가까지 위협했지만 다행히 주택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영동 지역 산불 위험성은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열흘째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건조주의보는 다음 주 월요일 비나 눈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어질 전망이고요. 특히 강원 산지와 동해안 쪽으로는 이번 주말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작은 실화도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산불 발생 원인은 대부분 사람의 실수, 부주의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를 맞이해서 이제 산행하신 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입산하실 때에는 그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고 입산해 주시고요. 꼭 그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를 해 주시고요. 영동 지역은 봄철까지 바람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눈이 없는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동계 스포츠를 전하는 2020 드림 프로그램이 오는 6일부터 2주간 강릉과 평창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2018 평창 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올해의 드림 프로그램에는 전 세계 29개국 123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며 스키와 스노우보드 등 설상 5개 종목과 피겨와 쇼트트랙 등 빙상 2개 종목 교실이 개설됩니다. 특히 올해 드림 프로그램에는 과거 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동계 스포츠를 접하고 자신의 나라 국가대표가 된 선수 3명이 지도자로 참가해 행사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념재단은 동계 스포츠 교실 이외에도 태권무와 케이팝 등 한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이번 드림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에게 한국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 경자년 새해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도내 양돈 농가 이야기입니다. 2019년 최악의 한 해를 보낸 도내 양돈 농가들의 시름은 해가 지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양돈 농가들의 최고의 바람은 양돈 산업의 정상화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양돈 농가를 장진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화천 지역의 한 양돈 농가입니다. 농가 앞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조서가 설치된 지도 벌써 6개월째입니다. 농가들은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뒤 지금까지 두 발을 쭉 뻗고 자는 날이 없습니다. 반년 넘게 외부 활동을 못하고 있는 데다 돼지 가격마저 급락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접경지역 5개 지역 내 90여 농가, 그중에서도 도내 최대 양돈 지역인 철원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양돈 농가 밀집 지역인 갈마릅과 서면에서까지 야생 멧돼지 폐사차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철원 지역 60여 양돈 농가에는 여전히 이동 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철원군 전체가 다 이동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고 멧돼지로 인해서요. 이 이동 제한이 무슨 기한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다행인 건 도내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농가들의 이 같은 자구적인 노력과 방역당국의 물샐 틈 없는 방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도내 양돈 농민들이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땅끝까지 추락한 돼지 가격을 포함한 양돈 산업 정상화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좀 소비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돈가가 완전히 폭락을 했거든요. 좀 마이너스 두당 10만 원 이상 된다면은 이건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좀 여유가 되시면 돼지고기 소비를 좀 늘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방역 당국도 도내 양돈 농가들의 희망을 이뤄내기 위해 철저한 방역을 약속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뿐 아니라 구제역과 같은 축산 전염병 유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2020년도에는 정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악성 가죽 전염병이 비발생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돼지 사육 농가가 판매나 여러 가지 경기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돈을 잘 벌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방적 수매에 동참해 새 출발을 준비하는 15개 농가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의 최대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 포획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2019년은 도내 양돈 농가들에게는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양돈 농가들의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폐광촌 검은 골목에서 도박도시의 오명까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스스로 희망의 씨앗을 심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정선군 고안읍 18번 가는 폐광 이후 급격히 쇠퇴해 빈집이 즐비하고 주민들조차 다니기를 꺼려하던 음침한 골목이었다고 하는데요. 고안 18번가에 찾아온 기적, 어떤 내용인지 먼저 리포트를 보고 온 후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폐광촌의 한 골목, 허름한 거리를 더욱 어둡게 하던 오랜 빈집들이 환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던 폐가가 청년 창업 공간 등 쓸모있게 재탄생하고 사용하지 않던 빈 사무실은 카페 같은 마을회관으로 변신했습니다. 90년대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폐광지로 전락한 정선군 고한읍의 이야기입니다. 고안에서 아마 빈집이 제일 많은 골목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 너무 어둡고 가로등도 없고 여기 사는 주민들도 여기 사는 게 왠지 좀 위축되고 그래서 빨리 좀 떠나고 싶고 이런 곳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빈집이 즐비하던 골목에 희망을 채색한 건 다름 아닌 주민들입니다. 삭막한 담장을 허물고 집 앞에 쓰레기 대신 화분을 놓아 마을에 생기를 더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고한 18번가 골목길 전체를 하나의 호텔처럼 가꾸는 프로젝트로 확대됐습니다. 노후주택과 빈집, 빈상가 등 골목길 350m 내 30여 개 건물이 단장을 마쳤습니다. 주민들의 이 같은 자발적인 노력 끝에 지난 2018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 마을호텔 1호점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기존 주택과 상가를 연결해 숙식이 가능하도록 만든 마을 호텔은 오는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치면서 이제 변화가 되다 보니 저 바깥 길보다 이쪽 길로 더 걷고 싶고 너무 밝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던 폐허에서 모두가 찾고 싶은 마을로 주민들은 오늘도 폐광촌 골목에 희망의 꽃씨를 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2020 경자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희망찬 소식을 전하는 강원 희망을 말하다. 이번 시간에는 폐광 지역의 검은 골목에 희망이라는 색을 입혀 재탄생한 정선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광 지역 구도심 골목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닦고 꾸며서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로 만들고 있는 정선 18번가 소식을 전해주실 이용규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주제가 희망입니다. 강원도의 희망이라는 이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강원 이제 18번가의 기적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정선군 강원도 정선 고한이라고 그러면 뭐 산골 오지 중에 이제 오지인데요. 네. 또 한편에서는 강원랜드 아래 바로 첫 동네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광 이후에 또 강원랜드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이 주거 환경은 좀 나빠지고 굉장히 열악했던 지역인데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네. 견학을 가던 동네에서 전국의 많은 이제 주민들이 찾아오는 견학을 오는 동네로 탈바꿈이 됐습니다. 아마 네. 이런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18번가의 기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들이 하루에 동네에 도대체 몇 명이나 지금 지나다니는가 확인했더니 우스갯소리로 개 5마리하고 사람 2명 지나갔다고 할 정도로 개가 더 많이 지나가는데 예, 그 정도로 쓸쓸한 동네였는데 네. 주민들 노력 끝에 지금은 견학 가는 동네가 아닌 견학을 오는 동네로 탈바꿈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한 18리라는 그 이름을 따서 18번가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설명을 해주셨긴 했지만 그간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폐광촌, 그러고 타지노 도시의 처음이 시작이었었는데 그 후에 이렇게 호텔로 바뀌게 된 계기나 의도가 있다면 어떻게 좀 시작이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시작은 처음에는 호텔을 저희들이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네. 일단 골목이 너무 낙후되고 쓸쓸하고 어둡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하는 차에 이제 그 마을을 활동을 하던 이제 한 청년이 그쪽 동네로 이사를 갔고 네. 또 마침 강원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폐광 지역 폐공가 재생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건물이 두 채가 이제 바뀌면서 동네 자그마한 변화가 시작이 됐고 이걸 통해서 우리 동네도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 두 청년이 하나씩 골목에 외관들을 바꿔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바뀌어나니까 주민들이 이거 조금씩 하니까 재밌네. 근데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예산도 없고 또 이러다 보니 이게 더 이상 진척이 안 돼서 여기서 꺾어지나 했던 차에 저희 이제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이제 그 전문가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강경환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오랜 고민 끝에 여기가 옛날 폐광촌이고 옛날 이발소, 옛날 다방, 옛날 여인숙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걸 철거하지 말고 이거를 호텔에 있는 여러 다양한 요소로 탈바꿈하면 기존의 요소를 살리면서 더 네. 좋지 않을까. 굳이 호텔이 이렇게 꼭 서 있어만 되느냐. 그쵸. 마을 전체로 누워 있어도 그런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그런 걸 아이디어를 해보자. 네. 제공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주민들이 잘 받으셨고 이거를 또 국토부 소규모 재생 사업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냈는데 마침 국토부에서 좋은 평가를 주셔가지고 네. 작년 말에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을 호텔 18번가 사업을 벌이게 된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마을 호텔 18번가가 이제 지금까지 발전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발전이 이렇게 된 건데 이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내고 같이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한 210여 명 되시는 주민들 중에 거의 한 70% 정도가 다 고령화 되셨던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근데 이 일은 주민들이 주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단기간은 성공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을 만들기 그 고안 18번가의 마을 주민들이 만든 게 마을 만들기 그 추진위원회인데 네. 거기 있는 분들의 얘기를 받아서 전문가와 예산과 그리고 각종 모든 지원을 일시에 한번 그 지역에 투여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정선군 또 정부 예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골목에서 저희들이 아카데미도 했어요. 오, 네. 골목길에 이제 판을 벌려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음식 내오면 거기서 이제 전문가가 와서 강의도 하고 특히 한여름에는 이제 오페라 가수하고 지역 출신 가수를 불러가지고 공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조금의 조금만이라도 보탬할 네. 수 있구나.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그렇게 조금씩 보태다 보니까 동네가 바뀌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 됐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그 지속 가능성까지도 담보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말씀해주신 걸 방금 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다고 네, 했는데 네. 사실 많은 지역들이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또 도시 재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지역을 꺾고 이제 정선 네, 사례가 됐는데 이제 정선만의 이제 특별한 왜 어떻게 주목이 됐고 어떻게 좀 선정이 될 수 있었던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거더라고요. 첫 번째가 주민이 참여가 아니라 주민의 주도다. 그러니까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이게 좀 높게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작은 사례들을 그때그때 이제 성공 사례로 만들었거든요. 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큰 사업 들어올 거야. 이렇게 하면 주민들 못 기다리시거든요. 그냥 내 집 앞 조금 바꾸고 내 골목 조금 바꾸고 그게 합쳐져서 여기에 이제 작은 사례들이 성공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신감을 갖게 됐고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이제 국토부에 잘 평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주민들이 어쨌든 주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지속 가능하게 가겠다. 설사 예산이 떨어지더라도 그만 예산이 없더라도 주민들 스스로가 뭐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마을 기업을 만들면 이어날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네. 하나 덧붙이자면 아무래도 마을 호텔 18번가라는 어떤 그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참신한 아이디어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국토부뿐만 아니라 뭐 균형발전위원장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상을 받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찾으실 텐데 찾아주실 이제 잠재 고객분들, 네네. 시청자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요즘 이런 말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 유명하게 이제 김연아라는 우리 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스타, 피겨 스케이팅 스타. 우리가 그 김연아의 화려한 그 피겨 스케이팅 보고 너무 감동받고 정말 전율을 다 느낄 정도인데 그 스케이팅의 이면에 있는 정말 인고의 시간, 갈등의 시간, 또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누구나 하는 일이 할 수 있지만 겉에 보이는 화려함만 보는 예, 저는 이제 저희 지금 고안에서 벌어진 일도 바로 그와 같다. 우리가 성공했던 그 사례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갈등이 심했을까. 그걸 통해서 오늘날의 지금 성공의 과정을 가는 이 마을을 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쪽을 찾는 방문객들이 좀 더 많은 감동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받고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올 3월에 그 메인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예약도 좀 해주시고요.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뭐 인천, 뭐 목포, 부산 할 거 없이 여러 군데서 견학을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3월달에 메인 오픈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축하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민들과 더 행복한 정선 18번가가 되길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규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먼지가 말썽입니다. 강원도 전역 금요일에도 대기 정체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한편 주말까지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금요일까지 강원 산간에는 초속 10에서 13m 안팎의 강풍도 불겠습니다.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